자, 이제 그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페이지. 2월달에 이번에 이제 명절 껴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시댁 가시고 가시는 분들은 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데, 그죠? 명절은 그냥 의뢰하는 거니까 그냥, 그죠? 그런 일 하고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죠? 또 명절 갔다 열받아가지고, 나 못 살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나 많이 난 못 살겠어 하더라도 참아야 돼요. 왜? 시험 끝날 때까지 참아야 돼요. 지금 욱해가지고 만약에 뭐 혹시 헤어진다 그러면 본인 돈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력으로. 그죠? 날도 춘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꼭 참으시고, 그죠? 명절 때 추석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돼.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험 공부한다고 막 명절 때나 이런 때 시댁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가 그렇다 치만 좀 무리수 두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럴 때 아니에요. 이번 구정 갔다 오셔야 돼. 추석 때쯤 가서 승부를 거는 건 괜찮지만 지금 벌써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승부 걸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갔다 오시고, 그죠? 좋은 마음으로 갔다 오시면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청와대 청원을 올려야 돼. 청원. 그죠? 뭐라고? 명절 때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가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화시키는 법을, 그런 걸 청원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집 가고 저희 와이프는 처갓집 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집 가서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그죠? 우리끼리 먹다가 못하면 설거지 하면 늘어놓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사다리 타기 해서 누가 닦거라 이렇게 하고. 근데 시댁 오면 며느리는 아무리 편해도 항상 부엌에 있어야 되고, 저희 와이프도 맨날 보면 제 와이프도 부엌에 가 있거든요. 맨날. 물론 우리 여동생이랑 도와주긴 합니다. 설거지가 다 도와주는데, 도와줘도 그게 편하진 않죠. 그죠? 내가 볼 때 딱 좋아. 각자 자기 집 가는 거야. 그죠? 우리 집사람도 그러면 처갓집 가면 자기들 식구끼리 모여서 편하게 있다 올 수 있고, 저도 마음 편하게 와이프 눈치 안 보고 같이, 그죠? 얼마나 좋아요. 서로 좋을 것 같은데. 법을 규제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무슨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명절 때 2번이라도 식구끼리 편하게 모여서 있을 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애는 어떻게 하냐? 애는, 누가 그러대. 그럼 애는 어떻게 하냐? 애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자기들 알아서 선택해서 가는 거지. 아니면 선택해서 갔다가 한쪽으로 몰빵될 수 있으니까, 2번이니까 한 번은 할아버지네, 친할아버지, 한 번은 외할머니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뭐 상관없는 거지. 그죠? 그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제 생일은 안 되겠죠. 그죠? 자, 21번. 자, 하기 전에 전 시간에 제가 부가세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부가세가 2개잖아요. 자, 그걸 한번. 근데 그 교재에 보시면 취득세 옆에 그 보충학세 표 있죠. 거기 보시면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 20% 이렇게 돼 있고, 농특세는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한 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 내가 1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법 2011년도에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2011년도에. 그럼 2010년도까지는 뭐 했어요? 세금을 따로따로 냈다고 했죠?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럼 과거에 어떻게 냈어? 취득세를 이렇게 냈죠. 취득세 해가지고 1억 곱하기, 취득세는 세율이 2%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죠?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1억에, 얘도 매매는 2%였어요. 그래서 얘도 200만 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뭘 냈어? 부가세를 냈겠죠. 부가세. 어떻게? 여기다가 농특세 10% 냈었고요. 여기에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냈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농특세가 얼마예요? 이렇게 곱하니까 얘가 얼마고 20만 원 냈을 테고, 그죠? 얘는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야? 그죠? 얘는 40을 냈겠죠. 이 얘기죠. 지금 이게 이제 개정 전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 뭐가 됐어? 통폐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통폐합이. 그래서 이름이 뭘 바뀌었어?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1억에 어떻게 2개 합해서 4%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 배운 얘기죠. 전 기본강에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라 하겠어요?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즉 금액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는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는 400, 200, 200이니까 400 맞았죠? 자, 부가세는 얘 20만 원 냈고 얘 40 냈습니다. 그럼 토탈 얘는 얼마예요? 60을 낸 거죠. 지금도 60만 원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다 농특세 10%면 40이 나오고, 여기 지방교육세 20은 8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금액이 오버가 되죠.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60.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다 곱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거 2개 얘랑 합해서 나온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얘네들은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구해서 거기에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기부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농어촌 특별세는 원래 어디 붙은 거니까 개정 전에 취득세 붙은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해라? 개정 전에 취득세 계산 방식대로 세금을 계산해서 여기다 10% 구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지방교육세는 원래 등록세 붙은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해라? 과거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요? 요거 구해놓고 여기다 부가세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원래 어디 뜬 거라고요? 취득세 붙은 거니까 1억에 똑같이 1억에 샀으니까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매매건, 상속이건 뭐건 무조건 2%. 그러면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2% 곱하라는 얘기지. 2%. 그래서 얼마? 2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200만 원. 여기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다 농특세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똑같죠? 그 얘기예요. 자, 지방교육세는 원래 어디 붙은 거예요? 얘는 원래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붙은 거죠. 등록세.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 얘도 똑같지. 1억에 뭘만 곱해라? 뭐만? 과거 개정되기 전 원래 등록세 세율만 곱하라는 거죠. 그럼 원래 등록세 매매가세율이 2%였거든요. 그죠? 그럼 얘도 2% 곱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2%. 해서 얘도 얼마? 20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 나와? 40. 똑같죠? 이 얘기예요. 그 말 뜻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얘가 증여를 받았다.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율이 1억에 얼마예요? 증여가 3.5%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얘가 350 이렇게 구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농특세는 똑같아요. 무조건 얘는 1억에 원래 취득세가 뭐예요?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뭘 하든 얘는 2% 하나니까 이유 불문하고 2% 곱해서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는 20만 원 나와요. 얘가 틀려지지. 얘. 얘는 뭐예요? 얘는 이게 뭐예요? 이게 3.5%가. 이게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합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만 곱해야 돼? 지방교육세는 과거 등록세 세율만 곱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등록세만 남으려면 뭘 빼주면 돼? 과거의 등록세를 빼주면 되죠. 과거 등록세 세율이 하나, 취득세, 죄송합니다. 취득세. 과거 취득세 하나밖에 없었다 했죠? 몇 프로? 2%. 그러니까 여기서 2%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1.5% 냈었다는 얘기죠. 그 두 개 합해서 3.5%니까 여기서 취득세 2% 빼면 얘는 뭐야? 1억에 1.5%가 되겠죠. 그죠? 1.5%. 얼마? 150만 원. 그죠?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구라는 얘기죠.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러면 얘가 왜 그러냐면 부가세가 왜 두 개라는 거야? 얘가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니까 이익든 부가세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따라와야 되냐? 안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가 누구라고? 얘가 원래 이두령이고 얘가 춘향이에요, 춘향이. 근데 이두령이 몸쪽에 누가 있어? 얘가 누구요? 방자예요, 방자. 그럼 얘는 누구겠어? 지방교육세. 얘는 향단이지, 향단이. 그러니까 얘가 춘향이가 일리 시집을 갔어요. 그죠? 시집 갔는데 호주제니까 등록세인 춘향이 이름이 이걸로 바뀌어서 이두령 앞으로 들어간 거지. 취득세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누구? 원래 춘향 이두령의 누구? 몸종인 누구? 방자 그대로 있고 농특세. 그죠? 그리고 누구도 따라와야 돼? 향단이 와야지. 향단이 따라와야지. 따라온 거야. 그래서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자, 교재 보시면 표. 거기 취득세 해가지고 지방교육세 그랬죠.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지방교육세는 원래 어디 붙은 거라고요? 개정 전부터 등록세에 붙은 거라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구해라?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해서 거기 보시면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자, 표준세율에서 얼마를 빼래요? 2%를 뺀 세율이래요. 이게 뭔데요?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세율이죠. 이게 뭐라고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한 세율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뭘 빼주면 돼? 과거 취득세만 빼주면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죠. 그러니까 여기서 2% 취득세 빼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가지고 적용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증여는 표준세율 얼마인데 3.5% 하겠잖아요. 그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해? 이 표준세율에서 과거 등록세 세율은 얘만 곱해야 되니까 여기서 뭘 빼주면 돼? 취득세 2% 빼주면 되죠. 그럼 얼마? 1.5%.
그럼 얘는 1.5%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지방교육세 20%그 뜻이고, 그럼 농특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농특세는 원래 취득세 붙은 거니까 원래 개정 전 취득세 세율 하나밖에 없었다겠죠? 몇 프로? 2%. 걔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무조건 2%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 그러니까 거기 농특세는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취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무리할 필요 없고. 이게 이제 마지막 강의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부가세율이 그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한번 해준 거니까 또 거기 꽂혀가지고 굳이 막 또 계산에 막 해가지고 꽂혀가지고 일단 이해가 안 가네 짜증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굳이 막 또 해가지고 열심히 또 그렇죠? 계산 문제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지 말고 계산 문제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안 된다니까 계산 문제. 우리가 자력으로 풀 수가 없다니까요. 그 쓸데없이 자신감 갖지 마시고 그죠? 자, 6번에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 이제 보겠습니다. 직접세, 간접세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라겠어요? 직접세와 간접세는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 이런 얘기죠. 그 납세자와 실제 누구 담세자가 일치하느냐, 전가는 떠넘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납세자가 있고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담세자가 있다. 담세자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거는 그 세금을 실제로 낸 사람 그랬죠. 둘이 일치하면 뭐라고 한다? 직접세 그런다 했죠. 그러니까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갑인데 실제도 누가 냈어? 을이 냈어. 둘이 일치하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갑이죠. 예. 그럼 둘이 일치하죠? 그럼 뭐라 그래? 직접세. 간접세는 뭐겠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얘는 얘인데 얘는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직접세를 배워요. 간접세는 몇 개 안 된다 했죠? 돈 되는 건 다 간접세예요. 돈 되는 건. 대표적인 뭐라 했어요?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그죠? 부가가치는 매출 금액 10%가 붙는 거죠. 매출 금액에. VAT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부가가치세 10%. 그러니까 모든 사업계 세금 계산서 끊으면 한 번 넘어갈 때마다 무조건 10%씩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 계산을 끊으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러니까 그냥 매매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을 끊어달라고 하면 내가 부가가치 10%를 줘야 됩니다. 그죠? 왜? 법에 매출 금액의 10%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원래는 누가 내냐면 사업주가 납세 의무자예요. 매도. 파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 우리 식당 얘기 했었잖아요. 식당 얘기. 그죠? 기본 강의에. 내가 밥값을 5,500원에 밥값이 5,500원이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 실제로 밥값은 500원이고 여기 500원이 따로 돼 있죠. 이게 500원이 뭐예요? 이 5,000원의 10%인 500원이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토탈 5,500원을 내는 거죠. 근데 실제 밥값은 5,000원인 거죠. 사실은. 그죠? 왜? 500원은 세금이니까. 그럼 이 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식당 주인이에요. 매도. 근데 실제는 누가 내? 우리가 부담하죠. 그죠? 그러니까 간접세인 거죠. 주세도 간접세라고 했잖아요. 주세. 대표적인 주세. 그죠? 말씀드렸죠? 카스 하나 마시면 여기에 주세가 붙어 있다. 그죠? 그럼 요 주세가 붙으면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누가? 원래 제조회사가 내는 건 누가 내는 건 누가 낸다? 우리가 낸다. 그죠? 그 주세가 엄청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아시죠? 우리 군납 같은 거 같은 거 보면 술 엄청 삽니다. 술값 엄청 싸죠. 물론 우리는 살 수 없지만 뭐 군인 가족들은 사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 가족들도 그게 무제한 사는 건 아니더라고. 이렇게 딱 제한돼 있어. 왜? 그걸 무제한으로 주면 안 되니까. 그죠? 군납이라고 찍혀 있죠. 카스 캔 하나가 그 350짜리 있죠. 그게 뭐 시중에 1,000얼마씩 하거든요. 하나에. 근데 군납은 400원인가 300 얼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세금이고 매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 싼 거죠. 사실은. 제 친구 중에 그 친구 와이프가 한 분이 그 군 쪽에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 집에 가면 그 냉장고에 이게 있어요. 카스가.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술은 유일하게 카스 하나만 먹거든요. 맥주. 그죠? 마음껏 먹으라 그래요. 마음껏. 마음껏 먹어봤자 몇 개를 먹겠어요. 그죠? 10개 먹는다 쳐봐. 3,000, 4,000원도 안 나와. 왜? 군납이라 그래요. 그죠? 이게 엄청 싼 거죠. 이거. 제가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옛날에 강의할 때 그 수강생 중에 그 남편이 군에 이제 계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이제 맥주가 있나 봐요. 군납이니까 잘 안 드시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달에 두 박스는 살 수 있대요. 몇 박스인가. 그렇다고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제가 세법을 모의고사 이번 봐가지고 10개 이상을 맞으면 그 캔을 내가 캔박스 24개짜리 2박스를 주겠대요. 전 달라고 안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주 지나가서 갑자기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토요일 날 빨리 오시래. 수업 끝나고. 제가 토요일 날 수업했는데. 왜요? 그랬더니 지금 저기 갖고 왔으니까 빨리 가져가래.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줘야. 그죠?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나 전철 타고 왔거든요. 전철 타고. 근데 그 2박스를 가져가라고 48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전철에 싣고 전철에 실어가지고. 그분한테 끝날 때 거기 전철역까지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전철에 그 캔 2개 들고 훈납 쓴 거 이렇게 들고 그 집에 가져갔다니까요. 근데 뭐, 그게 비싼 거 같으면 제가 부담 가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그죠? 살 수 있을 때 주는 거는 괜찮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얻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다 간접세에 들어가요. 그죠? 술은 많이 드시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 술 끊어야 된다 했죠? 자꾸 공부하면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금요일인데, 또 불금이라고 또, 동강 살짝 듣고 또, 저녁에 술 마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패턴을 가면 계속 머리는 초기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주하시면 알코올이 그 몇 개 안 된 지식을 분해시켜 버리기 때문에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술 자꾸 드시면 안 돼요. 그죠? 술은 이제 근데 뭐 이제 안 들 수 있나? 너 명절 깼으니까 또 먹을 테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안 드셔야 됩니다. 술은 지금 음주가 막 속세를 떠나야 돼. 속세를 떠나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술 드시지 말고. 그죠? 또 가서 막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다 가더라고 노래 부르지 말고.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막 이렇게 뒷동산에 앉아가지고, 그죠? 막걸리하고 두부김치에다 막걸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럼 서클 같은 이렇게 하면, 그때 노래가 노래가 있어요, 건주가. 이런 게 있어요. 딱, 숫자를 딱 들면, 노래가 지금 길어요. 술잔을 드세, 술잔을 드세, 정신을 맑게 하는 술잔을 드세, 너랑 나랑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다 가도록 술잔을 드세,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하도 그때 막걸리 먹고 많이 해가지고, 좀 길어요. 그래서 먹을라 하면 또 노래하고, 먹을라 하면 또 노래하고, 노래 제가 이제 빨리 해서 그러지, 거기 술 먹으면요, 엄청 느려요. 술잔을 드세, 술잔을 드세, 정신 이러고 있다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한참 걸리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얘가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요,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그럼 뭐만 물어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겠죠? 다음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직접세, 그죠? 일치하지 않은 뭐라 한다? 간접세.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굳이 뭐 주세가 간접세고 얘는 뭐고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그죠? 되겠죠? 자, 넘어가서 22페이지 7번의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얘는 볼 거 없고요. 8번의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그 부동산을요, 세금은 부동산을 뭐하거나 취득하거나 아니면 뭐하거나 보유하거나 아니면 뭐하거나 양도했을 때, 그죠? 이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첫 시간에 제일 강의할 때 그랬죠?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을 때도 세금을 내고, 또 뭐 했을 때 팔았을 때도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5개만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배워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배우고요. 여기는요, 보유 관련 조세는 뭐 배워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배우고, 양도는 양도세를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 세금이 관세 빼고도 24개나 됩니다. 지방세, 국세 합해서. 그죠? 그러면 그 24개 중에 취득과 관련된 조세가 2개밖에 없진 않겠죠. 그죠? 보유 관련세가 2개만 있지 않고 양도 관련 하나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는 뭐냐면 그 24개 조세를 그 각각의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구분하면 취득과 관련된 조세는 뭐가 있고, 그죠? 보유 관련 조세는 뭐가 있고, 양도 관련 조세는 뭐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 그걸 쭉 늘어놓은 거죠. 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부동산 취득과 관련,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옳은 걸 고르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문제를 풀려면 우리 교재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보면 박스 정리났죠. 취득 관련 조세,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 그 다음에 양도 관련 조세. 이거 외워가지고 이걸 문제를 푼다는 건 좀 힘듭니다. 사실은. 물론 외울 수 있겠죠. 외우려고 치면 마음 먹으면. 근데 어느 세월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일단 여기에 취득세면 부가세 내죠. 여기 부가세 농특세 10% 내고 지방기업세 20% 내죠. 등록세도 부가세 뭐부터요? 지방교육세 20% 내고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얘도 20% 내고요. 얘는 농특세 20%, 그죠?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감면의 경우에 농특세 20%를 냅니다. 제가 이거 부가세 할 때 이 비율은 어떻게 기억하시라 했어요? 뭐 10, 20, 20, 20, 20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했죠?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야? 20%입니다. 그걸 그렇게 기억하셔야지. 취득세 농특세 10%, 그 다음에 지방세 20%, 지방세 20%, 지방 20%, 지방 2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생각 안 난다 했죠? 특이한 거 하나를 기억해라. 그죠? 취득세에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몽땅
20%다. 이렇게 기억해야 안 잃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취득과 보유 단계에만 공통인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단계, 그죠? 양도 단계에만 공통적으로 들어간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 단계, 그죠? 여기에만 공통적으로 들어간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군데 공통이 있어요. 취득과 보유와 양도 단계의 공통주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 취득하고 보유, 그죠? 말 그대로 취득하고 보유 단계의 공통주세가 뭐냐면, 저기 취득하고 보유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있죠? 쟤들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 뭐 있어? 거기 보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로. 그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 단계만 공통인주세죠. 그죠? 왜? 취득세도 붙고 보유 단계인 재산세도 붙잖아요. 그죠? 그렇고 보유와 양도의 공통주세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없지만, 여기 없지만, 이 양도세는 농특세도 붙지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납부세에 지방소득세가 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도 관련 조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합소득세가 있거든요. 종합소득세도 보유 관련 조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안 배워서 그러죠. 왜? 종합소득세에 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나와요. 부동산 임대는 뭐예요? 내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주는 거죠. 그럼 그 세가 발생하면 걔가 다른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나가요. 그럼 그 보유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뭐와 관련된 거야? 보유와 관련된 거죠. 근데 걔가 소득세잖아. 소득세는 다 뭐가 붙어 추가로 뭘 내요? 지방소득세 10%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소득세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인 게 이거고, 취득 양도의 공고 인지세. 인지세는 물건 사고 팔 때 등기 칠 때, 그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할 때 다 인지 붙이잖아요. 인지, 그죠? 자동차 등록할 때도 붙고, 그죠? 그래서 취득하고 보유. 그 세 군데 공통인 건 뭐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가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 세 군데 공통인 거. 자, 농특세는요, 취득세도 붙죠? 그 다음에 보유인 종부세도 붙죠? 양도세도 붙잖아요. 그죠? 부가가치세는요, 취득할 때,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건물분에 여러분이 10%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를 임대를 하게 되면 월세 있죠? 이 월세에 10% 부가가치세를 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팔면 그 건물분 양도분에 대해서 10% 부가가치를 또 내야 돼요. 이 세 군데 다 들어가는 거죠. 얘는 뭐냐면, 지방소비세는 뭐냐면요, 얘는 지방세인데 얘는 따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거 있죠, 이거 부가가치세. 얘가 국세잖아요. 이거 낼 때 이거의 일부, 지금 11%가 돼요. 요거를 지방재정으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방재정이 약하니까 정부에서 국세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교부금 형식으로 주는데 현찰로 줄 수는 없으니까 항목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지방소비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얘가 뭘 주는 거예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줍니다. 결론은 지방소비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쵸?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모든 기준이 얘를 따라가요, 얘를. 그래서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이거를 얘네들을 기억해서 저걸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지방소득세가 보유와 양도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얘는 세 개는 다 어디 들어가? 세 군데 다 공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늘어놓으면 결국 뭐예요? 얘가 세 가지 다 인지세도 취득 관련 조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얘도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에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취득 관련 조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 관련 조세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들도 다 거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시험도 이렇게 언급이 된 적도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 얘가 이걸 그러면 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죠.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얘는 세 군데 공통인 조세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만자가 붙냐면, 얘가 만자가 빠지면 지방교육세만 두 군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 셋은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자가 붙으면 두 군데만, 그러니까 얘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얘는 세 군데 공통인 조세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옛날에 이게 개정되겠죠. 이것도 개정된 건데, 옛날에는요, 이게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인지세가 여기 있었어요. 인지세가. 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해서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옛날에 바람 부인 시리즈가 유행해서 영화가 옛날에 아시죠? 에마 부인 시리즈가 막 처음에 옛날에 19금으로 나왔었죠. 에마 부인. 그죠? 그러니까 1대 에마 부인 안소영 그래가지고 걔가 막 히트 쳐가지고 그죠? 막 10 몇 탄까지 막 나왔죠. 막 2탄, 3탄 막 나오고 해가지고 막 안소영, 진도희 해가지고 막 1대 에마, 2대 에마. 그때 당시 굉장히 야한 영화였죠. 여자가 말 타고서는 막 뒷모습만 보이는데 후딱 먹고 말 타고 막 가니까 멀리서 보니까 야한 영화죠. 그때 당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9금이었죠. 근데 그 히트 치고 막 히트 치니까 에마 부인 시리즈가 막 계속 나오니까 비디오 나오니까 그 뒤에 아류작으로 뭐 만두 부인 속 터졌네, 염소 부인 바람나네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했어? 농어촌 부인 바람나네. 했더니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이 부인이 바람나서 나갔어요. 어디로? 이 일리 나가버렸어. 그죠? 인치가 일렉한 거죠. 그러면 이 부인이 농어촌 부인이었잖아요. 그 남편 직업은 뭐였어? 농부지, 농부지. 그래서 농부지. 그죠? 그래서 농부지. 부인은 바람 나갔고, 남편 직업은 농부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세 단계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 거기 관련된 22, 23페이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보고 올라가지 마시고, 그죠? 그 보고는 못 외우죠. 그죠? 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3절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세법에서 국세, 지방세 나오는데 이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국세는 거기 보면 개별세법이고 공통세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쭉 돼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국세는 개별법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법이 있고요. 부가가치세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예를 들어 개별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취득세는 내가 취득세를 알고 싶다. 그럼 법제처 들어가서 취득세법 이렇게 치면 되느냐 그 얘기죠. 취득세법은 없습니다. 지방세는 단일법으로 했어요. 단일법. 그러니까 뭐야? 지방세법 이렇게 쳐야 돼요. 지방세법 이렇게 치면 거기에 11개의 세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개별법이 없고, 그죠? 이게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뭐 국세는 일단 세목 자체가 세수가 많이 거치기 때문에 과목별, 세목별로 그러니까 내용이 따로따로 편제가 돼서 각각 세목별로. 근데 지방세는 뭐 세금 많이 걷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하나에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예외도 있긴 있어요. 국세 중에 세목이 뭐냐면 세금의 이름이에요. 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이게 세목이잖아요. 근데 국세는 세목 하나당 법이 하나씩 있어요. 개별법이. 예외가 하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세법은 없고요. 증여세법도 없어요. 법 조문이 뭐라고 돼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상속과 증여는 무상승계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편제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얘는 굳이 얘기하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목은 2개고 법은 하나인 거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 뭐 그 정도 개념을 딱 보시면 되고 이걸 뭐 구체적으로 뭘 하고 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25페이지 이번에 과세기간, 신고기한, 납세지가 나와요. 자, 과세기간이란 말은 세금을 계산할 때, 부과할 때 그 기간, 부과는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요. 월급은 매달 소득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세금을 달달이 낼 것이냐, 분기별로 낼 것이냐, 반기별로 낼 것이냐 정해주는 거죠. 그 정하는 걸 뭐라 그래? 과세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이때 과세기간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좀씩 다르지만 소득세는 기간이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이게 과세기간이죠.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은 달달이 매번 내지 말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몽땅 해가지고 이때 가서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연말에 정산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데. 단기 정산도 있고 왜 연말에 정산해? 얘는 1년 단위로 과세해서 법에 뭐라고 돼 있어?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내라.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정산하는 거죠. 그러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은 못 가십니다. 근데 이미 가셨네? 그럼 어떻게 돼? 상속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5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러면 안 되잖아. 돌아가시면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세 표 보시면 25페이지 1번에 과세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과세기간이란 세법에서 조세의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소득세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까지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세금은 내셔야 되고요. 근데 법인세도 있는데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정관으로. 그죠? 걔네 정관으로 회계기간이라죠. 회계기간. 1회계년도. 그죠? 과세기간. 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이런 식으로 막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고. 부가가치세는 2번 내죠. 그죠? 얘는 왜? 얘가 세금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가면 부담스러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2개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 내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냅니다. 그래서 1기분, 2기분 나눠가지고, 이거 몰아가지고, 다음 달 25일,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에서 그 6개월 끝난 그 다음 달 25일이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얘도 근데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있어?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뭐예요? 1월 달 1월 25일까지가 뭐였어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었습니다. 작년 1월 25일이.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지방소비세 따라 나오죠? 얘는 왜 그런다 했어요? 아까 설명했죠? 얘는 누가 내는 거라고? 그렇죠. 이거 내는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표에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1기 1월 1일부터 12월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뭐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안 냈죠. 생각해서 안 끊으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 기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가면 이번에 법정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법정신고 기한. 됐죠? 눈을 바짝 뜨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모니터 깨집니다. 또 졸다가 모니터 깨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에 힘을 딱 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법정신고 기한. 이 무슨 얘기냐? 자, 말 그대로 법정신고 기한입니다. 우리가 취득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법으로 정해줘야 되죠. 왜? 그걸 안 정해주면 아무도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너 왜 세금 안 냈어? 그때 뭐래? 야, 네가 언제까지 내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는 거지.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내가 세금을 안 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제재해가지고 조세채권 획부를 못 하잖아요. 회수를 못 하죠. 그러니까 법으로 기간을 딱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안 내면 추가적인 제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걸 법정신고 기한 그래요? 자,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거죠. 얘는 기본이 언제다? 그렇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이때 60일까지 안 내시면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물론 예외는 있죠. 어떤 경우.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조심할 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그래야 됩니다.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을 말하는 거. 돌아가신 날. 그죠? 그 달 말부터 간다 그런 얘기죠.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얘는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세는요. 등기하기 전에 낸다 해서 하고 나서 낸다 해서. 세금은 선불이라니까요. 빨리빨리. 내가 올림픽 정신이라 했잖아. 빨리빨리 많이 빨리빨리 많이 빨리빨리. 그러니까 빨리 걷어. 그러니까 뭐 세금을 먼저 내고 나서 등기를 하는 거지.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등록세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내야 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등록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고. 소득세는 1년치 몰아낸다 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 몰아서 언제 내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이죠. 직장 다니면 다 연말정산 세금 그때 내잖아. 그죠? 5월 31일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1기분, 2기분 그랬죠? 그래서 걔는 신고기한이 2번이잖아요. 1월 1일부터, 그죠? 6개월 단위로 간다 했죠. 그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건 그 다음 달, 끝나는 다음 달 7월 25일이고, 2기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건 끝나는 12월 31일의 다음 달인 다음 연도 1월 25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기분 7월 25일, 2기분 1월 25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연도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도 다음 연도, 당연히도 그죠? 얘는 매년 종부세는 12월 달이에요.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근데 조심할 게 나중에 배우는데 종부세는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얘는 원칙은 고지서가 나와요. 원칙은 고지서가 나와.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 근데 얘가 고지서가 나와서 돈을 내든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을 하든 다 날짜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법정 신고기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원래 신고납부가 아니거든요. 원칙이.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뭘 선택해? 신고납부를 선택했다는 거지. 그럼 네가 만약에 신고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언제까지 신고해라?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죠. 누가 더 길어요? 상속이 더 길어요. 왜? 상속은 돌아가신 거잖아. 돌아가셔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파악도 안 되고 상도 치러야 되니까 기간을 길게 줍니다. 그래서 이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근데 증여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죠. 아직.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6개월 안 가고 3개월. 증여세는 3개월. 자, 그럼 잘 보세요. 나온 김에 이 상속이란 말 나오잖아요. 우리 지문에. 그러면 이가 나오고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까지라고 기간을 물어봐요. 기간.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하면 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이에요. 다. 상속을. 자, 보세요. 상속이요. 근데 자, 상속 받아서 뭘 낸대요? 상속세를 낸대. 그러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얘기 나왔죠. 근데 상속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기간 물어보는 거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상속 받아서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상속을 받았네요. 이때 상속 받아서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니? 또 상속 나왔죠? 이게 언제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러시면 돼요. 하나 맞춰보세요. 우리 기본 강의 때는 안 했는데 별장 같은 이제 내가 만약에 고급 주택을 샀어요. 고급 주택을. 그죠? 우리 취득세도 별골 5선주 고급 주택이죠. 걔는 사치성 재산이라 했잖아요. 사치성 재산. 그죠? 예를 들면 그 중에 뭐가 있다 있어요. 마당에 수영장이 있으면 단독 주택에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 주택이거든요. 그죠? 고급 주택. 자, 이런 걸 이제 샀어요. 근데 내가 뭐야? 나는 그거를 고급 주택 용도로 사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이트클럽을 샀는데 나이트 가려고 샀는데 난 나이트클럽 할 생각이 없어. 근데 나이트클럽은 중과세 대상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왜? 아니 나는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건데 너는 나이트클럽 건물 자체가 원래 사치성이니까 너는 중과세 이러면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법에 어떤 기준이 있냐면 그걸 사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면 중과세를 안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며칠이냐면 30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아가지고 나이트클럽을 사가지고 며칠 안에 30일 안에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공사를 착공하면 중과세를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자, 그럼 얘는 난 내 나이트클럽을 그 용도로 쓰고 싶지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야. 자, 그럼 얘는 언제까지 용도 변경을 하면 될까요?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았어. 그럼 언제까지 용도하면 돼? 나이트클럽을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았다잖아. 그럼 언제까지 용도 변경? 기간 물어보죠. 똑같다니까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해가시죠? 이렇게 상속은 이해하시면 된다. 기간 보시면 되죠. 자, 그게 법정신고 기한이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 의무를 이행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만 다 이렇게 됐죠. 지방세, 국세 나오네요. 자, 지방세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인데 얘는 다 뭐 중심? 물건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 중심이니까 지방세는 취득세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취득 당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얘는 특광도세니까 특광도라고 돼 있고요. 등록세는 뭐예요? 등록 당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도. 근데 얘는 위에 취득세가 다른 게 뭐예요? 특별시 및 광역시구로 가로치고 뭐라고 해서 자치구라고 돼 있죠? 얘 무슨 뜻이다? 얘는 도세 및 구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뭐가 아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니라 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 얘기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세는 개인은 거주자는 항상 국세는 주소지, 사람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없으면 거주지, 거주하는 장소에 관할 세무서 그랬고.
비거주자는 이제 거주자가 아닌 거죠. 그럼 걔가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업장 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서다. 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지방세는 보시고 국세는 개인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뭐 너무 깊이 갈 필요 없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납세일은 뭐 그런 개념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27페이지 과세요건 나오죠. 이게 첫 시간에 과세요건 4가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했죠? 저기서 과세 대상은 뭐 제목만 보시면 되고요.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자, 근데 그 납세 의무자는 그 보시면 연대 납세 의무자 이런 게 있죠. 개념만 보세요.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납세자가 있어요. 납세자가. 근데 여기에 납세 의무자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징수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징수 의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납세 의무자는 다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납세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납세 의무자는 요거죠. 근데 이 납세 의무자는 다시 4개로 나온다. 원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2차 납세 의무자 있고 납세 보증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언급되는 건 이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자. 요건 뒤에가 많이 지문이 나와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뭐 이런 세금에 대해서 얘랑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럼 걔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걸 알겠죠. 얘가 원래 세금을 내야 돼요. 갑이에요. 본래 납세는. 근데 얘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대라고 나오면 무슨 뜻이다? 그 세금 이 세금 전액에 대해서 얘하고 얘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갑도 1,000만 원, 을도 1,0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연대 보증하고 똑같은 개념이었죠. 연대 보증하고. 여러분 연대 보증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돈 빌리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친구가 1억을 빌리는데 연대 보증 써달라는 얘기는 돈은 지가 다 쓰고 죽을 때는 같이 죽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왜? 갚을 때는 걔가 못 갚아도 은행이 나한테 연대 보증, 네가 이거 다 갚아. 그럼 갚아야 됩니다. 왜? 그 1억 원에 대해서 본래의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 연대 납세 의무자보다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원래 납세 의무자와 그 연대 납세 의무자가 그 전액에 대해서 처음부터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한다. 2차 납세 의무자는 그렇게 따지면 처음부터 전체를 책임지는 건 아니고 얘가 책임을 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2차적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연대 납세 의무자 얘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교재 27페이지 2번에 납세 의무자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1번에 연대 납세 의무자 돼 있죠.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란 동그라미 1번에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둘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각각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액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 의무 관계자를 말한다. 그래서 거기 박스에 1, 2, 3, 4에 거기 뭐 연대 납세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재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자 상호 간의 취득세 및 상속세 연대 납세 의무. 그러니까 공동상속과 같은 거 받으면 그 상속세하고 취득세에 대해서 그 상속인 각자가 다 뭐가 있다. 연대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진다. 뭐 그런 얘기고요.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죠. 공동소유 취득하면 그 공동소유자 간에 뭐 세금 전액은 연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보시면 되고 2차는 말 그대로 2차 납세 의무다. 그런 얘기죠. 추가적으로 책임진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넘어가면 뭐 납세 보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 조심할 것은 이 징수 의무자 있죠.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문제 풀다가 얘를 설명하면서 납세 의무자는 얘를 말한다 해놓고 여기다 가로치고 여기다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 징수 의무자는 원천 징수 의무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특별 징수라고 그러고 국세는 원천 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원천 징수 의무자라는 건 사업주로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징수 의무자는 이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납세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둘을 합해서 뭐라 그래요? 통틀어서 납세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혹시나 설명할 때 얘를 여기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틀린다. 그거 하나만 딱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납세 의무자 부분은 연대 납세 의무자 뜻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과세 대상,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그럼 과세 있고 남은 게 뭐예요?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 남는 거죠. 과세 표준하고 세율. 과세 표준은 아까 전 시간 했죠.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세 그런 데 있죠.
수량 등으로 표시된 뭐라고 한다고요? 종양세.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배우는 것 중에 종량세 성격을 가진 건 딱 하나다. 뭐다? 등록세. 그죠? 등록세는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전부 다 종가세로만 돼 있고 등록세는 종가세도 있고 뭐도 있다? 종량세도 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과표 28페이지 나와 있죠? 세법에 의해서 산출세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 표준을 과세 물건의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종가세라고 그러고 수량이나 면적, 금액 아닌 건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종양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따가 4번에 세율 나오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